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우리 이제 주말을 잘 보냈죠. 주말을 보냈고 제가 토요일은 좀 너무 개인적으로 좀 힘들어가지고 영상을 못 올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보니까 다시 한 주가 좀 시작이 됐고, 그러면 이제 오늘 기준이 7월 4일이에요. 7월 4일 코인 시장 을 좀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오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다시 이제 주봉이 생성이 되었고, 주봉이 다시 만들어진 기준으로 전체 시장이 상승 중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코인 쪽의 주봉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증시나 선물 쪽이나 다른 어떤 레버리지 쪽이 전체적으로 지금 반등 중이에요. 그래서 코인 시장도 내가 보니까 아마 오후로 가면 갈수록 빨간불을 좀 켜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종가로 보게 되면은 장중에 2,500만 원까지 하락이 됐다가 종가가 0.1%에서 끝났어요. 거의 보합에서 끝났고, 그 전날도 7월 2일도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0.3%에 끝났습니다. 항상 이제 하락할 때 막 우르르 이렇게 뭐 보는 것보다는 하락장이 어떻게 나오든 상승장이 어떻게 나오든 항상 이제 종가를 확인해서 얼마에 끝났는지가 중요하니까 그 포인트로 계속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이제 보면은 장중에는 다 밀렸어요. 비트코인처럼.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좀 보게 되면은 비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 단기 평선 회복이 안 됐어요. 이더리움은 단기 평선에 오늘 아침 종가로 회복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은 더 긍정적인 시장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움직임 이후에 좀 가격대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좀 거래가 확실히 좀 들어온 이후에는 이때보다 이렇게 막 우르르 들어왔을 때보다는 지금 시장 방향성이 조금 튼튼해지고 있다.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보다 막 하락할 때보다 좀 튼튼해지고 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우리 전에 봤던 요 미국 달러 지수를 좀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여기서 못 넘어가고 있어요. 요 자리가 장중에는 계속 넘어가요. 뭐 1,300원도 살짝 넘어가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오늘도 하락이 되면서 1,300원 이탈이 좀 되고 있고, 저번 주 이제 금요일 날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0.7% 빠졌는데 이게 다 보합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양봉 캔들이 좀 크게 발생이 됐습니다. 자, 대신에 한 가지 좀 볼 수 있는 거는 마찬가지로 잠시만요. 네, 이쪽 선분을 좀 봐야 돼요. 이게 이제 레버리지 쪽 선물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 얘는 이제 가격이 이렇게 계속 밀렸죠. 그쵸? 계속 밀렸는데 지금 요 자리가 지지선이 강해요. 그냥 요 며칠만 보고 지지선이 강하다 그렇게 본 건 아니고, 전체 틀로 봤을 때 요 구간 자체가 지지선이 좀 형성이 좀 잘 돼 있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좀 전에 봤던 대로 이제 그 달러 같은 경우는 얘랑 이제 반대 현상이니까 얘는 어때요? 지금 고점 부근에서 넘어갈 듯 말 듯한 자리죠. 자, 그러면 좀 전에 봤던 선물 지수하고 반대되는 현상으로 보시면 돼요. 환율하고.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힘의 차이로 놓고 본다면은 여기를 못 뚫을 것 같아요. 달러 지수가 만약에 여기 막 이렇게 쭉 빠졌다가 조정받고 뭐 다시 가면은 좀 모를까, 현재 포지션에서는 좀 어렵다. 왜냐면은 선물 포지션에서 이미 상승이 좀 세게 잡혀 있어요. 나는 거의 이제 간다는 쪽으로 좀 보고 있어요, 많이. 그래서 그거하고 이제 코인 시장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이 좀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주 코인 시장 상승장 출발을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뭐 많이 올라간 거 그런 거 기대하지 말고 전체적인 흐름이 돌아서냐, 요걸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초반에 봤듯이 비트코인은 아직 단기 평선에 회복 안 됐죠. 그러면은 메이저 코인들은 전체적으로 좀 약할 수 있어요. 오늘 상승하고 있는 코인들 보게 되면은 좀 막 섞여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메이저 코인들이 많거든요. 준메이저부터 메이저 코인들까지. 자, 이거는 이더리움이 단기평 회복된 이후에 애들이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그래서 다른 코인들이 좀 따라가는 형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렇게 봐야 되죠.
이더리움은 그럼 단기 이평선 탔으면 약간 상승으로 좀 갈 텐데 비트코인 못 가면 다시 하락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걱정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우리 이제 이번 달 또 시작되면서 이번 주 첫 주니까 다시 좀 정리하는 개념으로 또 한번 볼게요. 자, 상승 가능성 높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뽑아본 그 중에서는 첫 번째는 환율 고점입니다. 환율 고점. 자, 두 번째는 우리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더리움은 단기 평선 회복됐다. 자, 그러면은 이더리움 선 반영이 된 거예요. 예? 선 반영 흐름 자체가 원래는 이더리움도 단기 평선 못 탔어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근처도 못 갔어요. 비트코인은 이더리움은 이제 근처 갔다가 막 올라탔고 올라타면서부터 시장 흐름이 어때요?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세타퓨엘도 갑자기 못 가다가 이렇게 슈팅이 참 나와버리고 잘 나오고 에브리도 주말 내내 이렇게 슈팅이 좀 나와줬고요. 톤도 갔다 왔지 넴코인도 갔다 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장중에 밀크도 마찬가지로 슈팅을 주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한 변화 자체를 이더리움이 선 반영되었기 때문에 자, 3번으로 넘어가면 비트코인이 못 가는 게 아니고 후발주자 역할을 좀 해준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지금 올라탔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올라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레버리지나 전체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레버리지, 그 다음에 어떤 선물 쪽에 흐름에 있어서 이게 이제 단기 바닥 가능성이 좀 있어요. 단기 바닥하고 이제 지지선. 왜냐면 이게 이제 찐 바닥이냐 아니냐라고 지금 논하기는 좀 애매한 자리예요. 대신에 단기 바닥하고 요 지지선 형태의 구조에서는 확실히 좀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을 노려보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얘네가 상승이 된다면 뭐가 빠지게 돼 있어요? 환율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뭐가 좋아요? 증시하고 코인 시장에 약간의 호재가 좀 됩니다. 빠진 만큼 얘네가 비례해서 뭐 우르륵 올라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하락 멈춤 이후에 반등은 시도한다.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좀 짧게 압축해서 요약을 해봤지만 현재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게 보고 있는 거고 이더리움도 지금 보게 되면은 분봉으로 좀 봐야 돼요. 분봉에. 자, 분봉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기준자리가 좀 생겼어요. 그죠? 여기죠. 여기. 기준자리가 그래서 이때 이거 바닥 깨지고 나서 다시 회복했고 여기 지탱해줬고 이번에도 깼다 다시 회복했는데 여기 이제 한 130, 한 7만원 정도 7, 8만원 정도 요 자리가 조금 두꺼운 자리로 조금 매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나 아니면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전체 시장에 대한 반등을 좀 기대해보자. 자, 그러면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 코인들은 똑같아요. 우리 이제 저번 주, 저저번 주 계속 얘기했듯이 똑같이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똑같이라는 부분을 뭘로 접근해야 되냐면 뭐였죠? 반등 시 크게 반등한다. 현금화 없어요. 이거밖에. 자, 미국 증시도 보면은 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제 코인은 아니고 그 증시나 경제 쪽으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걸 보니까 지금이 살 기회다라고 얘기해요. 주식시장이. 예, 근데 나는 솔직히 그렇게 안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개인의 성격차가 좀 있겠지만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긴 한데 이게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자, 봐요.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2009년도, 2008년도 요 위기 맞고 9년도부터 쭉 올라서 이제 꼭대기에서 제일 큰 음봉이 발생되고 있어요. 거의 하락 초기 구조로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왜 여기를 바닥으로 볼 수 없냐면은 여기가 만약에 단기 이평선이 꺾여서 내년 초에 내년 1월부터 꺾이게 된다면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뭐가 터질지 모르겠지만 확률적인 가능성으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가 나오기 때문에 감히 저점이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지수도 마찬가지죠.
업종지수 봤을 때 코스피가 요 정도니까 그냥 월봉으로 보면 요 정도 빠졌으니까 뭐 다 빠졌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략 이제 많이 보시는 게 2250에서 2300포인트를 많이 봐요, 바닥으로.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미국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또 하나, 이번에 하락폭을 보게 되면은 미국 시장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닥 아닌 바닥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코스피도 우리가 연봉으로 보게 되면은 계속 오르다가 이때 한번, 그쵸? 2008년도 때 이때 두 번 발생됐는데 큰 음봉이 지금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20%가 넘게 빠지는 장대 음봉이, 그죠? 20%고 이때는 50%고 40%고 이때도 50%니까 세 번째, 200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세 번째 발생이에요. 근데 보게 되면은 이렇게 깨졌을 때 그 한 해 동안이 못 갔습니다, 가격이 평균적으로. 근데 이때는 올라가던 자리였고 지금은 무슨 자리예요? 꼭대기 치고 코스피 꼭지 치고 밀리는 자리죠. 그것도 지금 장중에 20%가 넘게 빠지고 있어요. 22% 올해.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됐는데, 자, 그래서 이제 하락폭이 많이 크다 보니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오바일 수 있겠지만 이제는 좀 넉넉하게 좀 보자. 그래서 내년까지 본다면 나는 이제 2000포인트에서 한 2100포인트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당연하게 기술적 반등 자리로만 좀 봐야 된다. 자, 그래서 다 고점인데 바닥인 게 코인밖에 없다 그랬죠. 지금 내려온 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뭘 갖다 얘기를 해도 월봉으로 얘네 계산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달 7월 시작되면서부터 전에 이제 여기 빠졌던 7월 자리에 2018년도 꼭대기를 찍고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 한 4년 전의 자리를 지금 깨지 않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 뭐라고 그랬죠? 또 전체적으로 많이 빠진 구간이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뭐라고 그러죠? 이제 그 코인하고 반대로 가는 애들, 그렇죠? 그 다음에 증시하고 반대로 가는 애들이 고점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요런 좀 데이터를 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많이 빠졌던 이런 구간을 좀 봤는데, 얘도 이제 월봉에서 비트코인도 큰 음봉이 나와버리면은 사실 막 못 갔습니다. 얘도 지금 고점에서 발생된 거예요. 음봉이 바닥권이 아니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음봉이 고점에서 발생됐을 때는 증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 포인트로 놓고 봤을 때는 결론은 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다. 입금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지금 투자처가 마땅하지가 않아요.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증시 쪽에 종목을 안 사고 선물지수를 삽니다. 상승이냐 하락이냐 그것만 지금 놓고 계산을 하고 있어요. 딴 걸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은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 선물 쪽으로 매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코인 사봐야 신경 쓰이니까 선물 매매를 많이 하고 있어요. 풋이나 콜이나 이쪽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물론 지수를 산다는 거는 결국에는 시장을 상승 쪽으로 이끌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좀 포커스를 좀 두고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주봉으로 놓고 봤을 때도 잘 끝났습니다. 그렇죠? 저번 주 저가가 이제 2,380만 원인데 거기를 깨지 않고 잘 마감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큰 하락은 나오지 않을 거다.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당분간 일단 이번 달이라도 큰 하락이 나온다 그래도 결국에 비트코인이 현재 위치에서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눌릴지언정 이 상승폭이 반드시 나온 이후에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말씀드리지만 그 코인들이 이번에 시세 많이 줬죠. 그렇죠? 세타퓨얼도 되게 오랜만에 거래 터져주면서 장중에 20% 넘게 갔다 왔어요. 그렇죠? 무비도 뭐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10% 넘게 상승이 좀 됐었고, 이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코인들이 반등이 이제 주고 있을 때 우리가 현금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장 좋아지면 모든 코인들 다시 한번 다 가겠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번에 많이 오른 코인들이 있었죠. 많이 간 코인들, 그런 코인들은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스트라티스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시세를 3, 4일 동안 거의 100% 줬기 때문에 다른 애들 다 갈 때 얘는 못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 왜 못 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고 당연히 못 간다. 왜? 그만큼 다른 애들에 비해서 시세를 두세 배 더 줬기 때문에 쉬어가는 게 당연하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못 간 코인들일수록 반등일 때 정리를 좀 해야 되고, 지금은 비트코인 시장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락장에 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 자리만 노려서 어느 정도 상승이 웬만큼 좀 됐다고 했으면 그 자리에서 현금화를 하고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으로 가자. 대신에 비중 축소를 하는데 막 50%씩 비중 축소 해버리면 손실이 크게 발생되니까 올라갈 때마다 5%씩 10%씩 이렇게 5% 10% 5% 10% 조금씩 챙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많게는 20, 30%까지 현금화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현금을 나중에 다시 비트코인이 좀 어느 정도 흐름이 다 전환됐을 때 재공략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신규 매수인데 비중을 50% 이상 들어가거나 또는 추가 매수 반드시 금지한다. 왜? 안전하게 들어가고 싶어요. 안전하게. 제가 이제 회원님들한테도 추가 매수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니다, 참아라, 현금 가지고 계셔라. 왜? 단기 반등 나왔다 다시 밀릴 수 있다. 여기가 찐바닥이어서 급등해서 다시 튀고 올라간다면은 추세가 넘어가든지 뭔가 방향 전환됐을 때 우리 들어가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꼭 현금을 들고 계셔라 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술이에요. 기술. 현금 들고 있는 것도, 비중 축소하면서 현금 가지고 있는 것도 스킬이기 때문에 그걸 못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코인 시장에서 이번에 하락장이 끝날 때까지는 조금 힘겨울 수 있다. 대신에 큰 폭의 하락이 이미 다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2500인데 2000을 간들, 2500에서 3000을 간들, 좋을 수도 안 좋을 수도 없는 그런 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시세가 전환될 때까지는 그냥 좀 끌고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이번 시장이 좀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